오늘은 가족 이야기 말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외국에서 계속 살았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내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MBTI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거의 맹신하듯이 그렇게 믿으시고,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너는 MBTI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본 쇼츠는 이제 연예인 분들 중에 이효원님 계시잖아요. 그분과 강소라 배우, 그 두 배우님이 이제 엄마가 되신 이후 그런 경험담, 그런 걸 예능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쇼츠였는데, 거기 댓글들이 온통 다 이제 그 두 분을 그런 MBTI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규정 지으시는, 뭐 나쁜 댓글은 아니었고 다 칭찬들이었는데, 나는 이 엄마는 완전 T 엄마네, 대문자 T, 이 엄마는 F 엄마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외국에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런 테스트 안에 넣고 규격화 시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적어도.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이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낙인 찍으면 굉장히 협소하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는 T라서 이렇다, 얘는 F라서 이렇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 댓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예전에는 MBTI를 모를 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왜 저렇게 차갑고 남의 엄마처럼 너무 객관적인 잣대로 나한테 대하나, 그래서 마치 새엄마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MBTI가 뭔지 알게 되면서 우리 엄마가 T 엄마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 좋았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일단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생각을 갖춰서 하면 마치 한 인간이 딱 이 형태에 속하는 테스트, MBTI 테스트 안에서 그러면 딱 그 면밖에 없다는 그런 제약을 자기도 모르게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길게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규격화된 그런 시스템에 넣고 돌리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렇게 분석하듯이, 제가 항상 제 글에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사고해서 한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인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문제없이 잘 대처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한 사람만 봐도 그렇게 하나의 카테고리에 사람을 넣고 돌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과 이 점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모순되는 점들이 있는 경우가 저만 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또 갑자기 뭐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MBTI를 맹신하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딱 너는 딱 이 타입이니까 이런 거야 하고 규격화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인간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나가면서 그때그때 이해를 하려고 그 사고 프로세스를 돌리는 게,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쇼츠의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교해서는,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게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비교해서는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맷집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는 너무 객관적이라서 나는 새엄마처럼 느꼈고 너무 차갑게 느꼈고 그러시면서 이효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와 대단하다 이런 엄마 좋다 이게 훨씬 교육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기준 미국 기준으로는 그건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상식인데 그걸 그렇게 높이 띄워주시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객관성이 결여된 사회인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의 남에게는 그렇게 해도 가족에게는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우쭈쭈 해주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애정결핍에 생기는 아이들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면으로 동전의 양면에서 앞면으로 보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가족 간의 잔정이 느껴지고 뭔가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좀 단점도 눈 감아주고 편들어주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남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게다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어릴 때부터 뭉개버려서 아이가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건 그 아이니까 평생 엄마 아빠랑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품 안에서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쳐도 그게 정상적인 성인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부수적으로 생기는 다른 그 동전의 양면의 뒷면의 그림자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객관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혼나야 하는 건 혼나는 거고 아무리 타인이 상처를 주더라도 너가 잘못한 거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거를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차갑다 너무 객관적으로 저러면 정 떨어진다 다음부턴 고민 얘기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쭈쭈 그렇게 되어져서 맷집이 아예 없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효원 엄마는 그저 지극히 상식적인 보통의 엄마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가 제가 가끔 들어갔을 때 보았던 것만 생각해 보면 저 나이에 애를 저렇게 대하네 저렇게 다 큰 애를 애기도 아니고 저런 애 그런 느낌을 그냥 지나가는 타인에게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글로벌 잣대로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그 나이에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사고와 영혼이 엄마 아빠에게 기대고 뭐 친정 식구에게 기대고 홀로 생각할 수 없고 홀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고 그게 본인에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주면서 그게 차가운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다. 그게 사실이고 팩트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맷집을 키워주는 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엔 근원은 똑같기 때문에 하려고요. 이제 제가 보는 다음 사이트에 그런 평범한 분들께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실 때 거기에 글로 쓰시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로 이제 조언을 주시거나 뭐 그런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애하고 계속 친구를 해야 하나 나는 너무 싫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맥도날드를 같이 가셨대요. 친구랑 절친. 그런데 너무
며칠 동안 계속 감자튀김을 너무 드시고 싶으셨대요. 계속 생각하실 정도로.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간 건데 이제 각자 시키지만 보통 이제 같이 먹으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대요. 언지를 주셨대요. 나 너무 감자튀김이 그리워서 며칠 동안 계속 감자튀김 꿈꿨는데 그래서 큰 걸로 시켜서 먹으려고 일부러 그 파켓에서 주는 거 말고 따로 별도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머 그래라 이런 식으로 별로 신경 안 쓰고 대답하고 서로 각자 돈을 내고 시키셨대요. 그런데 딱 그 쟁반에 들고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감자튀김 2개를 자기 거 그리고 친구 거 이렇게 집어들고 한쪽 쟁반에다가 다 같이 넣어서 섞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먹자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가 봐요. 아니면 또 이분도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드셨을 수도 있고 이 친구분이랑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일부러 언지까지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내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나에게 묻지도 않고 가져가서 섞어버리고 같이 먹자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 당연히 100% 그분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진짜 예의 없고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댓글들도 대부분 예를 들어 10개의 댓글이 있었다면 8개가 저와 같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애는 친구도 아니니까 그냥 이제부터 같이 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머지 2분께서는 나는 너가 더 싫다 너가 더 무섭다 뭐 감자튀김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친구 욕을 하면서 쓰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서로 간의 인간과 간의 바운더리가 없고 너무 선을 넘으면서 그걸 이제 정의라고 포장을 해주고 그게 친함과 사랑의 정도 깊이의 표식이다 상징이다 증거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시는지 몰랐던 건 아니지만 새삼 다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너와 나는 하나다 친구니까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20분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그런 걸 모두 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 온 기준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심해요, 한국은.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냥 뭐 행복하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부대끼시고 서로 싫어하시고 서로 불편해하시고 그런데 그냥 예의상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고 댓글들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원이란 걸 먼저 알아차려야 인지해야 그걸 고치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감자튀김에 관한 문제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가 감자튀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친구가 나는 이런 걸 지금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그걸 그냥 당연한 듯 무시하고 그냥 당연히 같이 먹는 것 이런 식으로 남의 그런 니즈를 짓밟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크게 보면 그런 게 너무 사회에 만연하니까 서로
할 말 못할 말을 구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너무 친한 친구는 그래도 된다, 친한 사이엔 그래도 된다로 퉁치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또 지나가다 보았는데 그 이효리 님이 이제 노홍철 그분과 같이 이렇게 남편분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였는데, 물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하시니까 그러셨겠죠. 그리고 이효리 님 성격이 원래 시원시원하시니까, 좋게 말하자면. 그랬는데 제 기준으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그렇게 느꼈어요. 노홍철 님이 여성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무슨 스펙 그런 걸 따지시고 그런 경향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영상에서만 봤을 때 효리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스펙 그런 걸 엄청 따지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그 후반부에 네가 왜? 네가 뭔데? 그렇게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원래 결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남편분이 옆에 계신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원시원하고 가식 없고 그런 걸로 포장이 되지만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미국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신 무슨 그런 티네이저들 영화들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막 여학생들끼리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보셨겠지만, 그건 이제 미성숙함을 강조하는 티네이저들만의 권한?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 표현되는 그런 장르에서만 보여지는 행동이고, 성인들, 상식적인 성인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그런데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 그 이효원님에 대한 예시와 지금 이 이효리님의 예시, 감자튀김 그런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모순되지 않나? 처음엔 그게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러는 게 좋은 거라면서 지금은 이효리가 하는 건 나쁜 거다 라고 말하면 좀 모순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대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참 미묘한 그 선이 있는데 그걸 잘 조절해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건데, 그 객관적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전달하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효리님께서 노홍철님께 하신 말씀이 뭐 그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겠죠. 친구에게 너무 눈높이를 그렇게 높이지 말고 너도 좀 낮춰라 조언을 해준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투가 너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그게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효원 엄마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맞는 말씀이고 상식적인 말씀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것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과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고 니즈가 있는데 그걸 내가 단지 너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묵살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어느 세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맞지 않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효리님이 하신 노홍철님께 그것과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그냥 제 3자에서 보았을 때는 그 감자튀김 선상에서 약간 남이 그런 걸 따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인데 자기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걸 따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왜냐면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떻고 노홍철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 영상 하나에서만 보았을 땐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왜 점점 사랑이 식고 그런 열정 같은 게 식나를 생각해보면 제가 느끼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거든요.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너무 편해지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그러면서 막대하고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고 뭔가 비꼬듯이 핀잔 주듯이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그게 가족이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그게 점점 진화되면 정말 어이없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섹스리스로 가고 그게 뭐 그냥 애 낳고 살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아직도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그런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살면서 그걸 보면 와 자기 최면이 심하구나. 저렇게 자위를 하면서 사는구나. 자기 위로를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절대 부부가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성적 욕구가 있는 동안 서로에게 끌리고 기본적으로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고 전 같지는 않아도 그게 당연한 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의 기본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막대하고 니즈를 존중해주지 않고 막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충고다. 그게 가까우니까 해주는 말이다. 뭐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넘어가시니까 점점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효원님처럼 상식적으로 아무리 가족이고 가까운 사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그 맷집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말로 들리지 않게 너무 상처 주지 않게 좋게 타이르듯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 그게 기본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을 규정할 때 MBTI라는 그런 뻔한 테스트 안에 넣고 돌려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다르게 다가가면서 이 사람은 이때는 이래서 이랬구나. 저 때는 저래서 저랬구나.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런 너무 맹신하는 MBTI를 그런 습관이나 사회 분위기는 버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부나 절친처럼 친한 사이일수록 이해를 지키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니즈를 인정해주고 그러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그 관계도 유지가 오래되고 서로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감정도 오래오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양 쪽 나라들을 떠올리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라고 제가 느꼈던 게 서양인들은 문란하고 잔정도 없고 엄마 아빠가 너무 차갑고 교육 방식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총종합해서 결론 내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아이를 진심으로 그 아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면서 영혼 자체를 사랑해주는 건 서양 쪽 엄마 아빠들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는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정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랑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착이고 구속일 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저 사람들은 그런 혼전 섹스도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너무 문란하다, 동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본 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정말로 맞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요소들이 뭐고 어떤 사람이 나의 진짜 평생 옆치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게 오래 신중하게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숭고한 약속을 지키려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룸살롱을 갖고 여자들이 있는 그런 곳을 가면서 남자들 다 그러지 뭐 너네 남편은 안 그런 줄 아냐?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면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사람들 중에 진짜 사랑하는 찐사랑을 만나서 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망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남성적 욕구가 있더라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너무 표피에 치중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성과 친한 사람들 간의 기본 예의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 모든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